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3월 첫 개강, 첫 진도부터 나가야 되는데 지방세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지방세 개정되는 걸 조금 뒤로 미루고 국세 쪽에서 개정이 확정된 거, 그래서 양도소득세부터 이번 달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7조. 그래서 수정표가 여러분 받으시면 알겠지만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으로 해갖고 다 책에 반영됐기 때문에 다행히 당초 정보 안 하고 실제 개정된 내용은 차이가 나는 거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 개정사항은 이미 기본서에 반영돼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뿌듯해요. 그래서 아마 한 페이지 정도 나갔는데 한 반도 안 돼 수정할 거. 그래서 오려 붙이시면 돼요. 오려 붙이시면. 그래서 양도소득세 277쪽 나와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동산을 양도하는 당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양도소득세. 최소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실무 나가셨을 때도 역시 가장 실무 나가서 여러분이 아마 세금 상담을 받으시면 첫 번째가 상속세 증여세일 겁니다. 상속세 증여세.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은 질의를 받아요. 특히 비과세 쪽에서 많은 질의를 받고 우리 역시 게시판에도 질문 올라오면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과정으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빨리 확인만 하고요. 기초 당시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본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7쪽 양도소득세 갑시다. 자, 일단 뭐 첫 진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총설해갖고 의의와 성격이죠. 의의와 성격인데 요 부분은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죠?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277쪽 양도소득세 의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같이 봐요, 눈으로. 양도소득세란, 자, 일단 뭐 누차 말씀드린 거, 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다, 여러분? 개인. 그렇죠? 그래서 개인 동그라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누구한테만 부과한다? 개인. 개인이 해당 밑줄 과세기간. 이게 뭐다, 여러분? 기간세죠. 소득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기간세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서 부과되는 조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모아서 그 확정된 1년 동안의 총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뭐 한다?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과세기간 동안에 일정한 자산을 모함으로써 여러분 양도죠. 키워드가 바로 양도죠. 양도소득세 제일 중요한 말은 양도죠. 양도. 취득세는 뭐예요? 키워드가 취득.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재산세는 보유.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이죠. 드러나 봤나 고액?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양도하니까 이제 뭐죠, 여러분? 양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뭐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소득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죠, 여러분.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가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다. 그 얘기죠. 자, 성격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차분하게 읽어보시고요. 시험에는 절대 안 나와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278조. 제2절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과세권자 납세무자. 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뭐다, 여러분? 국세죠. 그래서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첫째 납세지가 달라지죠. 납세지가 동그라미 2번. 모든 국세의 기본적인 납세지는 어디다, 여러분? 주소지죠. 근데 누구 주소지야? 양도자죠. 밑줄 양도자 주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쉬운 문제 나올 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맞으라고 주는 거죠. 양도자의 뭐다, 여러분? 주소지. 그리고 1번을 관할하는 뭐야, 여러분? 밑줄 세무서장. 뭐니까? 국세이니까. 그렇죠? 국세니까. 확인만 하시고요. 자, 납세무자 갑시다. 여기서 올해 개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랬죠. 개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가장 전제 조건은 개인한테만 부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소득세법상 개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뭐와? 거주자와 뭐로? 비거주자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이때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정의 한번 내려보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정의를 내려볼 필요 있다. 이때 소득세법상 개인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적과는 관계없이 거기 보시면 거주자면 국내의 밑줄 주소, 그죠? 주소 또는이죠. 또는 작년까지는 1년 이상이었다가 밑줄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183일 이상. 이 183일이라는 것은 국제 기준에 따른 건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저쪽 어디 가시냐면은 맨 뒤쪽에 개정세법 해설 달아놨죠, 여러분. 뭐가 있는지도 몰라. 뭐 어쩌고. 그래서 저쪽 맨 뒤에 부록에 보시면은 개정세법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445쪽을 봐주시면은요. 445쪽. 이런 게 있었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주요 개정에서 바로 1번, 양가로 1번 거주자 판정 기준 강화가 있죠. 거기 보시면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은 일괄적으로 국세, 지방세 별도로 개정 해설하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는 대부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는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1년 이상이 있어야 돼. 1년. 그러니까 거주자로 보는 기간이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1년이 아니라 며칠 이상만 두면 183일 이상만 두면 소득세법상 뭐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거주자로 보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넓어진 거죠. 작년까지는 1년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냥 183일 이상만 되면은 뭐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니. 그러니까 거주자로 보는 범위가 넓어진 거다, 좁아진 거다?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278조 오셔갖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래서 며칠 여러분? 183일 이상 뭐를 두고 있으면 거소. 그래서 거주자로 보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주소를 두고 있구나. 주소가 없다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뭐로 본다? 거주자로 본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가 바로 뭐다 여러분? 비거주자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굳이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 이유를 아셔야 되죠. 왜 구분하느냐? 구분할 땐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다는 얘기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주자냐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첫째,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서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그러면 이때는 소득 발생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가 무제한 납세무제예요. 무제한 납세무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요게 차이점이네요. 결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해요? 여기죠. 여기. 국내 소득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차이점이 있시 없이 다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무조건 그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관계시 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어디서 발생한 거는 국내에서 발생한 거는 그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 관계 없이 무조건 다 뭐하겠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디서 발생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결론은 거주자냐 비거주냐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국외. 그래서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어디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하고 국내의 것만 과세하는 거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차이점이죠. 차이점 보이십니까? 예, 요거 체킹해 주시고 최근에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죠. 최근에 시험에 나왔을 때 바로 비거주자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어디에 납세무냐?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 있다. 비거주자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무 있다.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누구만 납세무가 있고 거주자만 납세무 있고 비거주자는 납세무가 없다. 차이점 보이시죠? 보이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다만 이미 이건 시험에 노출됐어요. 최근에 노출됐기 때문에 또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 더 가야 돼요. 자, 원래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체킹해 두셔야 합니다. 단 모든 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를 부담하지만 단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요게 조건입니다. 단서로 나옵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외 자산을 모함으로써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모든 거주자 그러면 틀린 말이 되고요. 모든 거주자가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 맞고 틀리고 단 이 국외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무를 부담하는 자는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책이 있죠, 여러분? 양도일 현재. 국내에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요게 포인트입니다. 국내에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 반드시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그래서 거기 책이 보시면은 거주자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밑줄.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무를 부담하지만 다만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동그라미 시뻘건 게 뭐예요, 여러분? 5년이 키워드죠. 5년에다 시뻘겋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요게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꼭 체킹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398쪽 문제 39번 가보겠습니다. 좀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문제 39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죠. 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언제 때죠? 17의 문제죠? 1번. 1, 2, 3, 4 보니까 똑같네. 똑같은데 1번은 몇 년 이상? 1년 이상. 2번은 2년 이상. 3번은 3년 이상. 4번은 4년 이상. 5번은 5년 이상. 나머지는 다 똑같죠? 요거 우리 출전 세법 교시들의 출제 매너 보세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똑같이 만들어 놓고 1번은 1년. 요것도 또 맞추는 센스 봐라. 1번은 1년, 2번은 2년, 3번은 3년, 4번은 4년, 5번은 5년. 야, 정말 저는 이 문제를 보고 해설할 때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맞으라고 준 거야? 틀리라고 준 거야, 이거? 이건 정말 출전에 맞으라고 준 겁니다. 한 번이라도 요거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그래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자 다른 것도 안 건드려. 그냥 헷갈릴까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딱 요 1년, 2년, 3년, 4년, 5년만
그거 맞춰주는 센스 봐 정말. 자, 이걸 가지고 오손지를 만든다는 역시 우리 출제위원 교수들의 내공은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범인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78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378쪽. 본문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몇 페이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 적으셔야 되는데. 자, 378쪽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봐요. 소득세, 우린 실전 대비야. 그래서 실전이 어떻게 나오는가? 예. 살펴보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해야 되죠.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않냐. 즉 과세가 되는 걸 전제로 해놓고 문제 풀어라. 그 얘기 여러분. 시비 걸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몇 회죠? 20회 때죠? 예. 자, 그럼 1번. 거주자는 나왔죠. 거주자는 어디에?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국내가 포인트입니다. 국내가 포인트니까 거주자고 비거주자고 차이점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다 과세하는 거죠. 2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어디에 있는 국외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요거죠. 요거. 우리 방금 봤던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 이거 물어본 거죠. 자, 3번. 비거주자 나왔다. 비거주자. 어디 있어? 여기죠?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있어 없어? 있어. 국내 거니까 그때는 거주자고 비거주자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다 과세죠. 4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의 소득이야? 국내 소득이야? 국외 소득이야? 국외죠. 그럼 비거주자니까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거기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있다야 없다야? 없다죠. 딱 한 글자죠. 그래서 보기 4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외자산이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 납세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실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딱 잡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잡아내는 거죠. 근데 4선지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5번 하나 슬쩍 더 집어넣은 거죠. 5번은 바로 뭐냐? 비과세 규정을 물어본 거죠. 비과세를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출국이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른 세대 이주로 세대 전원이 뭐한 경우? 출국한 경우. 이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동주택이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뭐한다? 비과세된다. 근데 요거는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지문에는 조건을 뭐라 걸어놨어요, 여러분? 비과세되지 아니함 해놓고 5번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외 규정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언밸런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왜냐하면 1, 2, 3, 4까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놓고 5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 집어넣은 거 억지로 우주집어넣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납세 의무자, 요 납세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나왔어.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분석한 거는 최근에 나온 게 요 비거주자였죠? 요 비거주자였죠? 자, 그러면 출전이 올해 또 낸다. 요 납세무자 또 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못 건드려. 왜 못 건드려? 이미 노출됐으니까. 그러면 역시 또 나온다면 이쪽밖에 없어요. 다시 되돌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출제위원이 납세문제 물어보고 싶대. 그러면 이제 비거주자랑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이게 최종 문제였으니까. 그럼 요 최종 문제를 못 건드리니까 또 다시 건드릴 건 못밖에 없다. 다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요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시 건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올해 역시 183일 개정됐죠? 나름대로 의미 있습니다. 별표 하나 꼭 체크해 놓고요. 네. 자, 그래서 다시 278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았던 쪽수 문제 번호 적어놓으세요. 거기다 기본서에다가. 그래서 몇 페이지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맨 밑에 박스 보시고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갑시다. 과세 대상 별표 하나. 별표 하나. 개정됐습니다. 2015년 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사항이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세 대상에 여러분 맨 위에 골격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봐두세요. 골격. 자, 과세 대상은 뭐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시면 되죠. 어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과세할 거냐 별표 하나. 역시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출전이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없어요, 여러분. 딱 찍어서 정리하면 돼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방식과는 달리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등과 뭐로? 주식 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가 구분한 거 이거는 법에는 이렇게 크게 구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구분한 이유는 이 부동산 등과 주식 등으로 구분해서 결론 주식 등은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있은 게로 없은 게로 없은 게로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식 등은 X 치시기 바랍니다. 설사 보기 지문에 뭐가 나왔어도 주식이 나왔다 하도 절대 답은 아니다.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에서 찾아라. 그래서 제가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책들도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이니까 실물자산이 뭐와? 부동산과.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여러분?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 자, 요 세 가지로 그룹핑이 된다는 거 잡으시고요. 실물자산인 부동산, 무형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기타 자산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자산이 맨 밑에 마지막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게서 맨 밑에 가 있는데 이 기타 자산은 반드시 부동산과 묶어서 같이 다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 자산으로 구분한 이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예,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기타 자산을 적어놓으세요. 기타 자산은 무조건 누진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게 기타 자산의 구분 목적입니다.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어놓으셔야 돼. 분명히 무조건 누진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게 기타 자산을 구분한 목적입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면은 뭐다? 누진세율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은요. 부동산 등과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요. 답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거의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게 여기였어요.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 또다시 시험에 출제된다면 다시 순환돼 갖고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고요?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자, 지방세에서는 여러분 토지와 뭐로 표현했죠, 여러분? 건축물로 표현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토지와 뭐 건축물인데 국세로 오면은요 건축물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로 표현합니다. 이게 또 국세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되겠어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은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고 지방세. 국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건물로 표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죠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시비 걸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은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에서는 사실상의 모든 즉
여기서 사실상의 모든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는다. 한마디로 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세 관청에서 과세를 할 때는 가능하면 과세 범위를 넓게 잡는다, 좁게 잡는다? 넓게 잡아. 웬만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의미를 말씀드리면 토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공부의 지목이 어떻게 되는데 등재가 돼야 되는 거죠. 지적 공부에 뭐가 등재돼야 돼? 지목이. 근데 지목이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했대.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뭘 생각을 해? 지목이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 양도했대.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뭐 실질이 뭐이면? 토지면.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고요? 묻지 않는다고요? 묻지 않는다. 그게 그 토지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이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라더라도 그거는 공시법에서 할 얘기고 우리는 실질이 뭐면? 토지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건물 갑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했답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실질이 건물이면 과세라는 거지. 그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건 공법에서 하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자,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나 건물 양도했답니다.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나 건물 양도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실질, 결론 냅시다.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거나 건물이면 그 형식적 요건의 구비, 완비, 불비, 여부,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뭐한다? 과세한다.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실질이 토지나 건물이기만 하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요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우리 세법은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양가로 2번 건물에 대한 보충 해설 있죠? 각주 표시 나오죠? 네.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법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네,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목이 등재된 토지는 물론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도 과세 대상이 되며 건축법상 건축으로 받지 아니한 건물은 물론 미등기된 토지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갑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무슨 자산이고요? 실물 자산이죠. 근데 여기는 부동산에 관한 뭐 여러분? 권리야. 무형 자산입니다, 여러분. 무형 자산이죠. 자, 이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거기 확인합시다. 1번 지상권, 2번 전세권이죠. 특히 지상권, 전세권 묶으셔야죠. 뭐죠,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용익 물권이죠. 아, 여기서는 이거는 특정한 부동산을 뭐 하시는 권리구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1번과 2번은 바로 이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인데 민법에서 배우셨던 용익 물권 중에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상권과 전세권. 뭐 없다? 뭐 없다? 지역권이 없구나.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민법상 용익물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지상권과 전세권이 하나인 거고 뭐는 없다? 지역권은 없다. 그러면 왜 빠져있느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다. 민법에서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요역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어디서 규정되고 있다고요? 민법에서. 그래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주의하라 그랬죠, 작년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2번에는 부동산 뭐죠, 여러분? 임차권.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얘는 얘들하고 성격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얘는 물권이지만 얘는 뭐예요? 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채권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뭘 걸어놨다? 조건을 걸어놨다. 어떤 조건? 등기된. 이거는 전통적인 옛날 초창기 때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거다. 따라서 등기된 것만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뭐는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 읽으시면 요게 마지막에 최근에 나왔던 거죠.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아직 안 나온 게 요건 아직 안 나왔다. 나오면 이거 나온다. 그런 거죠. 적으세요. 458조. 저거 책에다가 제가 관련 문제를 찾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와서 복습하실 때 관련 문제를 찾아보실 수 있게끔. 458조 문제 70번입니다. 458조 문제 70번 찾으셨습니까? 바로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70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걸로 한정하라. 국외 자산 시비 걸어 걸지 마라.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국내 거를 거주자가 양도한 걸 편안하게 생각해서 풀어라. 그 얘기야. 자꾸 시비 걸거든. 그러면 보세요. 기억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제일 먼저 뭐 나왔어? 지역권. 작년 동영상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안 한 걸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강의를 할 때도 여기서 안 나온 건 지금 지역권밖에 없습니다. 지역권밖에 없습니다. 그냥 1번 제일 먼저 기억 딱 시험에 나오죠. 지역권.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기억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보기 지문에? 안 나와야죠. 그러면 기억 나온 거 다 쳐. 몇 번? 쳐. 1번 쳐. 4번 쳐. 5번 쳐. 작년에 문제 푸는 요령까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기억은 절대 답이 되니까 안 되니까 1번 나온 건 무조건 쳐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기 지문에 1번 지우고 4번 지우고 5번 지우니까 딱 기억 하나 가지고 3놈 없애버렸죠. 그리고 몇 번 남았어 이제? 2번과 3번 남았죠. 답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하는 1타 3피라고 하는 거죠. 한 놈 가지고 몇 놈 없애버렸어? 3놈 없애버렸잖아. 별로들 감탄해야 하지 않는다. 나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수석했을 것 같은데. 문제 푸는 요령 다 잡아드렸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마지막 강의할 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이거 기억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와. 문제 보기 지문 나왔을 때 박스 보기 지문 나왔을 때 문제 접근 요령 다 설명해서 기억은 답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1번, 4번, 5번 지워버리면 몇 번 남았어요 여러분? 2번과 3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딱 몇 논 남았어요? 2논 남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슨 찬스라고 그랬죠? 작년에? 효당 찬스라고 했어요. 효당 찬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이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뭘 찾으면 돼 이제 여기서? 차이점을 봐라. 그래서 차이점을.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보라고. 그러면 디귿과 미음은 똑같죠? 그러면 디귿과 미음은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리은과 리을이죠. 그러면 이 리은과 리을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말씀드린다. 실전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리은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여기 그대로 돼 있네. 그러니까 리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3번은 있음께로 없음께로 3번 탈락. 답은 자동 몇 번? 2번 되는 거죠. 딱 몇 개 풀었어요 지금? 보기 지문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몇 개 풀었냐고?
두 개 풀어서 두 개. 두 개 풀어놓고 답 찾아내는 거 아무나 못해 여러분. 여러분만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문제 접근 요령, 실전 요령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실수 안 해 절대. 그런데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걸 다 찾은 다음에 읽은 다음에 거기서 답을 고르면 10중 8구는 답 없음으로 빠진다고. 왜 그래요? 100% 정확히 모르면 못 찾아내니까. 이 박스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이런 문제가. 다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자, 다시 279쪽 옵니다. 자, 찾으셨죠? 예,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갑시다.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답은 2번 여기서 물어봤죠, 결국은.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나왔죠? 자, 올해 만약에 또 나온다면 올해는 여기서 안 건드립니다. 출전 여기서 절대 안 건드립니다. 답 절대 여기서 안 찾습니다. 왜? 왜? 이미 작년에 노출됐어, 출전이. 그 절대 여기 안 되죠. 근데 공부를 잘 포인트를 못 찾으면 올해 여기 쎄 빠지게 하고 있죠.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여기 쎄 빠지게 외운다고. 근데 외우기는 여기 했는데 답은 올해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왔죠. 어디서 나오냐? 제가 볼 때는 답은 올해 분명히 기타 자산입니다. 실전에서 나온 답이야. 그러면 요거 확인만 합시다. 자, 3번. 3번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밑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여러분? 예, 소유권이죠. 소유권. 여기는 사유용 수익에 관한 권리고 여기는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뭘 취득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뭐하면? 양도하면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건물이 완성이 되는 때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가 통측에 나와 있고 기획재정부 해석에 나와 있는데 기획재정부 해석은 갈 필요 없이 여러분 통측만 보시면 됩니다. 기업, 건물이 완성이 된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왔다 밑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 입주권.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 거기 기업 뭐 나왔어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여러분 다 아시죠? 소위 말하는 뭐죠 여러분? 딱지. 네, 딱지입니다. 얘는 실무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얘들은 하나같이 사장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다고요? 사장 규정입니다. 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사장 규정입니다. 사장 규정은 뭐를 말하냐면 법률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규정, 죽은 규정. 김 사장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린 또 사장 규정 그랬더니 어머 우리 김 사장님인가? 아니야. 그 김 사장님이 아니라 죽은 규정이다고. 실물에서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나요 거의. 민법에서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양도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규정입니다. 실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얘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청 일어나죠. 바로 여러분이 개입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 떴다방. 지난 2월 27일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몰라.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2015년도 2월 27일 전주 금요일이었나요? 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그날? 주택법 청약 자격순위 개정된 날이죠. 개정 시행된 날이죠. 청약 1순위 자격이 몇 년 이상 예금했어야 돼? 2년 이상이었다가 금요일 날부터 27일 날부터 몇 년을 단축했어요? 1년 이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순위의 범위가 넓어진가 좁아진가?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청약의 혜택을 많이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주말에 뉴스에 나오죠. 청약 자격순위 완화됨으로 해서 청약 열풍이 다시 수도권 위주로 해서 불어나고 있다면서 뉴스 시간에도 나왔어. 우린 뉴스도 안 봐.
공부하느라고? 드라마나 보면서 눈물 찌찌찌 이거 하고 있지. 뉴스 좀 보세요. 특히 부동산 뉴스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관련 뉴스는 다 여러분 시험과 직방으로 연결된 겁니다. 왜 안 봐? 못 보면 다음 포탈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동산 관련 뉴스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저는 뉴스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청약 자격증이 바뀌었죠. 그래서 수도권 가서 뉴스 시간에도 그 청약 그 모델하우스에서 쭉 그 뭐 사람들 많이 몰린 거 딱 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 특징을 말합니다. 이 청약 자격 1순위가 완화되면서 청약 시장에 어떤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긍정적 시그널인데 바로 뭐냐면 30대, 20대가 들어오고 있다. 20대, 30대 청약자가 늘어났다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실수요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 얘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뭘 하여튼 아파트 당첨권 뭐였다 내가? 양도했다. 아파트 분양 신청했는데 당첨됐어. 당첨됐는데 그거를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하고 안 하고 중간에 뭐야 버린가? 미등기 양도의 미등기 전매요.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다. 그럼 이거 미등기 양도의 미등기 전매요. 전매죠, 전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구분 안 해.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러니까 이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를 구분하니까 나중에 시험 냈을 때 이게 엄한 소리 하고 있는가. 게시판에 질문을 넣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 설명 안 들어놓고 엄한 소리 한다고 나중에.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같아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요. 자, 다시 한번 정의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등기 양도라면 그 자산에다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뭐를 안 한 거예요? 무슨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예요. 그럼 미등기 전매는 뭐예요? 등기부가 없어서야 여기는.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여기는 취득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취득 등기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아주 묻어버리고 싶어 그냥. 공부를 복습을 집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는 거냐고 못 하는 거냐고. 그건 자기만이 알죠.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미등기 양도라면 그 자산에는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어. 그래서 무슨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취득 등기를 했는데 중간에 하고 안 하고 양도는. 이걸 공시법에서 뭐라 그래? 그렇죠. 나왔어. 뭐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법에서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를 양도소득세에 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등기 양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등기 전매라는 것은 그 자산에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도 당시에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고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여기는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미등기 양도는 우리 양도소득세 우대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이야.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전형적인 투기 행위로 보는 게 바로 미등기 양도야.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큰 규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미등기 양도입니다. 얘는 규제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응? 아니야, 얘는 규제 대상이. 이런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근데 미등기 양도, 미등기 전매를 구분 안 해. 그러면 아파트 단층권 양도했다. 등기를 하고 양도해요? 등기를 못 하고 양도해요?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지. 아파트가 완성이 되기 전에 뭐 해버린 거니까 팔아버린 거니까. 이건 미등기 양도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얘는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니까. 넘어가요. 문제 나오면 넘어와요. 어허. 그리고 게시판에 아니 왜 등기가 안 됐다는데 이러한 적어놓으셨습니까? 구분되십니까?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 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노원이나 아니라 서울 전국을 돌아다녀 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지. 미등기 전매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걔는 등기를 안 한 거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다. 왜 못 한다고요? 등기부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등기부가 있는데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를 보시라는 얘기야. 이렇게 예를 들었나요? 공시법 선생이 갑이 을한테 양도를 하고 을이 다시 취득해서 병한테 양도했는데 자기 명의로 뭐를 취득 등기를 하고 안 하고 양도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에는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얘만 나타나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미등기 양도를 한다. 됐죠?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미등기 양도는 다시 한번 정리 내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셔서 그래요. 등기부가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취득 등기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이해했는지 여기 한번 확인하고 나갑시다. 제가 소위 말하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자, 감 잡으셨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뭘 잡아야 돼? 감을. 비과세. 그런데 여러분, 자,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되셔갖고 실무 나가는데, 자, 양도자가 내가 공인중개사님, 제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지금 양도합니다. 비과세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러면 저는 이 양도하는 무허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한테. 세법 뭐 별로 공부 안 해도 다 잘 알 것 같으니까 거의 손도 안 대고 있다가 나중에 늦지막하게 와갖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고객이 묻습니다. 공인중개사님, 저 이 주택이 다 좋은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이다 보니까 제 명의로 등기를 못하고 양도합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죠. 저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물어보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그분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고객이 와갖고 여러분도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님,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갈등 때리는 거죠. 비과세까지 맞은데 지금 찝찝한 게 뭐야 여러분? 무허가 주택이라는 게 찝찝한 거죠. 제가 또 이걸 다 거르는 거죠. 낚싯밥 걸었고 물어. 시험이 이거예요 여러분. 출전 이렇게 말장난치가 물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웬만한 공부 안 하는 사람 가서 넙떡 묶는 거고 그냥 낚아채버리는 거죠. 이리 와. 그리고 또 틀렸네. 자, 결론 냅시다.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응? 그렇죠. 아무 대답도 안 한다. 그게 제일 나아. 모를 땐 대답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소설 쓰지 마세요. 제가 조금 속된 말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비과세권 충족했죠. 무허가 주택이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나는 이 무허가 주택을 돈이 조금 부족해서 무허가 주택 좀 싼 거 샀다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해요? 못 해요? 취득 등기를 내 명의로 안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무허가 주택 되면 등기부가 없어서. 그럼 나는 미등기 양도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구분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 실무 나가고 딱 사무실 딱 오픈했는데 고객이 와서 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심쿵 그러는 거죠. 심쿵이야 완전히. 나는 요 정도 용어도 사용한다.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어. 심쿵. 이게 실무야 여러분. 실전이고 나가면. 근데 고객 앞에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 옆집에 가서 물어봐. 그럼 옆집도 또 몰라. 더 몰라요 여러분보다.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 구분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안 한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335쪽쯤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334쪽을 좀 잠깐 보시면요. 334쪽에 동그라미 리을을 봐주시 바라겠습니다. 리을 보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 위에 보세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미등기 양도로 보란 얘기예요? 보지 말란 얘기예요? 보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335쪽에 통칙 나와 있죠. 아니야 옆에 바로 335 통칙 찾으셨어요? 판례사례 있죠? 시뻘건 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안 된다? 미등기 상태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해주는데 안 해주는데 안 해주는데 이 경우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뭐면 무허가 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어떻게 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미등기 양도면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미등기 양도는 뭐랬어?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를 안 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근데 지금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가 있어서 없어서 미등기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방금 봤잖아. 미등기에서 제외한다고 무허가 건물을. 그러면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으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방금 확인한 거죠. 되셨죠? 되셨죠? 예. 빨리 봅시다. 자, 여기 다시 옵니다. 저는 이거 하나 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단축권 입주권 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얘는 주택수와 저는 이건 무지하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주택수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뭐는 입주권은 바로 뭐와 연결된다? 주택수와 연결된다 안 된다? 인다. 뭐로 취급하라? 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택수 계산할 때 뭐가 있으면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수에 잡아라 잡지 마라. 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잡아라.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좀 여러분이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아는 표정 좀 줘주셔야 그래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건데도 멍찌고 있으면 제가 또 그 설명을 해야 돼. 1세대 1주택 양도합니다. 이자 가지고.
갑돌이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물론 역시 비과세 요건 충족했습니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이 뭘 갖고 있습니까?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공인중개사님, 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 주택을 양도하는데 제가 이 양도하는 주택 외에도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고요. 아파트 당첨권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죠. 아, 오늘 사람마다 다 왜 이러냐? 사무실 오픈에 그 손님이 오는데 이씨 매매 고객이나 임대차 고객은 안 하고 맨날 와서 뭐 물어보는 사람만 와. 공인중개사님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부른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양도하는데 지금 제가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고 아파트 당첨권 하나 갖고 있어요. 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없다고요? 몇 주택자로 보라고요? 세법은 2주택자로 보라고요. 요걸 뭘로 포함하라? 주택수에 포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세법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2주택자로 보겠답니다. 따라서 원칙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세법에는 항상 무슨 규정이 있다? 예, 그게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잘 알아야 돼? 예, 실무 나가시면 예외 규정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남들 과세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서 비과세 규정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무 나가면 진짜 공인중개사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합니다. 속된 말로. 안 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됐어. 천하를 얻었어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 돼갖고 뭔가 모든 상담은 다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세요. 여기 모든 상담은 다 합니다. 법률 상담, 세무 상담, 건설점 대체. 자, 이런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확인합시다. 토지 상한채권, 주택 상한채권 빨리 확인하고 나올게요. 토지 상한채권, 주택세. 자,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채권? 현물 상환채권. 다른 말로 말하면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랬어. 이것밖에. 토지 상한채권, 주택 상한채권. 무슨 채권? 현물로 상환하는 현물 상한채권이죠. 그 현물이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물로 상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의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그 채권 상환 목적물인 토지나 주택에 이전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단,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셨던 무슨 채권이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채권 배우셨어요? 예, 도시개발채권. 또 무슨 채권 배우셨어요? 얘들은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얘들 중도 양도하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어머, 얘도 채권인데요. 그래요. 채권인데 과세 대상 아니요. 근데 토지 상한채권과 주택 상한채권은 과세한다고요? 예. 그럼 얘하고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걸 자꾸 느끼시라고요, 여러분. 얘들은 절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들은 채권이 만기가 되면 뭘로 상환해줘요? 금전입니다, 금전. 돈으로 준다고요. 이게 일반적 채권이다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놈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준다고? 뭐라고 써져 있어? 토지로 상환한다. 뭐로 상환한다? 주택으로. 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얘들은 토지 또는 주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무슨 채권? 현물 상한채권. 그 현물이 뭐란 얘기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이라는 얘기죠. 자, 리을 밑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체킹해 주시고요. 자, 기타 자산 갑시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제가 만약에 올해 또 시험에 나온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올해 또 나온다면 바로 기타 자산 1번입니다. 올해는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밑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자, 포인트는 영업권입니다. 그런데 영업권, 양도 목적물이 뭐다고 여러분? 영업권. 영업권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반드시 앞에 조건이 뭘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시뻘겋게 밑주세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이 문구가 있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이 문구가 없이 그냥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그러면 얘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출전 좋아합니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최근에는 요 말을 그대로 안 하죠. 요즘 문제는 특징이 법률적 표현을 그대로 잘 안 씁니다. 왜?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은. 그러면 출제는 요즘은 이제 어딜 건드리냐? 이때 이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 아니? 이것까지 물어보죠. 예전에는 요것만 물어봤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영업권 요것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거 안 물어보죠. 이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걸 아니? 라고 해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이렇게 했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은 뭐고? 사업용 고정자산이고, 그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으니까 그때는 과세 대상이란 얘기죠. 거기 나왔죠? 사업용 고정자산은 뭐를 말한다고요? 밑줄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와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뭐만 양도하면 영업권만을 양도했다. 적어놓으세요.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실무 나가면 단순한 영업권의 양도 이렇게 안 나오죠. 실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여기 해당하는 것이 점포 임차권이죠. 점포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포 임차권은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거지 소유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어디까지나 기업과 니은까지 나오죠. 지금은. 과거에는 거기까지만 나왔어. 1번 제목만 나왔어. 근데 지금은 기업, 니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고. 왜? 자꾸 나오는 거니까. 기업,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동된 걸로 인정되는 영업권. 니은, 행정, 관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서 얻는 경제적 이익. 자, 이 학원을 낸다. 그럼 학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엄청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학원 내려면. 소방, 뭐 교육, 뭐 엄청 요건을 갖춘다. 그리고 학원 여기 기자재를 다 구비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나도 공인중개사 학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끔마다 와요. 그런 분이. 공인중개사 한번 해보고 학원 하고 싶은데 교수님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본인이 처음부터 하나 건물을 임차 들어가고 학원을 만들고자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차라리 안 되는 기존 학원 거를 뭐 하는 방법도 있는가?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죠. 많잖아, 주위에 쓰러져가는 학원들. 그거 하나 사갖고 잘하면 됐죠. 선생님들 좋은 사람들 갖다 놓고 학생들 좋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하고 진정한 실력자를 데려다 모셔놓고 강의를 하게 하면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이 별도로 기존에 이미 있는 학원은 이미 이런 거 다 허가, 면허 등 다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럼 그걸 인수할 때 당연히 여러분 뭘 줘야 돼? 피를 줘야죠. 권리금을. 권리금은 두 가지죠. 시설 권리금이 있고 영업 권리금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영업 권리금과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시설 권리금이죠. 별도로 내가 건물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죠. 이건 대가 지급해야죠. 영업 권리금이 뭐야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노하우죠. 기득권.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력에 대한 대가. 우리하고는 사람이 많어. 인수만 하면 거기 뭐 1년만 지나면 손익분기점 넘어가서 돈 벌 수 있어. 그럼 이게 바로 영업 권리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뭐 함께 양도돼? 뭐 함께 양도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입니다. 단순한 영업권만 있다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맞죠? 단 얘는 종합소득세에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쓸 필요 없어. 걔는 쓰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과세 대상 아니다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안 하고요. 종합소득세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타 소득은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이나 여러분은 시험 볼 때는 대비해서 이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시설물 이용회원권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맨 밑 거기 예 들어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예 들어놓은 거. 밑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것들이죠. 특정한 회원권을 소지한 자만의 특정한 시설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회원권. 그중에서 바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걸 뭐하면 양도하면 또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기타 자산의 2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동그라미 3번 X,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X, 시뻘게 쳐 과감하게 뭐 이렇게 소심하게 표시해놔. 그거 책 보다가 그거 보이겠어? 시뻘겋게 그냥 쫙쫙 가버려. 그래 나중에 빨리빨리 속도 갈 때 이거 볼 필요 없지. 요만큼 표시해놔갖고 자기가 봐도 이게 뭐야 그러고. 나중에 막판에 정리를 못해요. 지금 제가 막판 정리를 대비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282쪽 주식 X 시뻘겋게. 자, 그래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난 쟤 못 믿겠어. 그런 분만 보시면 돼요. 난 나올 것 같아. 그런 분만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283쪽 양도의 개념 들어갔습니다.